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3화에러입니다. 김성동 교수인저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독 855페이지 제2장 우리나라 보안처분제도 보겠습니다. 3화에러TV 절차 구독, 천원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권의 우리나라 보안처분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보안처분에 관한 최초의 법적 근거는 1972년에 개정된 유신헌법 제10조 제1항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총칙에서 형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보안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958년에 제정된 소년법에 소년에 대해 교육 목적을 위해 형벌 대신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안처분을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이것은 보안처분에 관한 한국 최초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975년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 주거제한, 보호관찰도 그 성격상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사법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보안처분에 해당이 되는 정신병자 등 책임 무능력자나 상습무능자 같은 행위자에 대한 보안처분은 1980년 사회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졌다. 1980년대에 제정 시행되었던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과 같은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보호감호 처분제도의 유연성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2005년 제8월 4일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이로써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종류에서 제외되었지만 같은 날 국회를 통해 마련된 치료감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서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사회봉사명령 등과 같은 보호처분이 형벌 대체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도입되었다. 2000년대부터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형벌 보충적 성격의 신성보안처분이 속속 도입되었다. 2000년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상정보 공개라는 856페이지 보안처분이 들어온 것을 필두로 2010년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라는 보안처분이 도입되기까지 다양한 보안처분의 종류가 도입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제재수단인 형벌에 대해 거는 기대보다 보안처분의 형사정책적 효과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안처분 주문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사회보호법 폐지의 후속조치와 보안형벌의 강화. 사회보호법 폐지의 후속조치와 보안형벌의 강화. 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으로써 보호감호 제도가 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의 목록에서 배제되어 외형상 보안처분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 같은 외관이 있었지만 보안처분은 보안처분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수단 속에서 더욱 견고하게 확장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 입법자는 보호감호 제도가 폐지된 빈자리에 빈틈없이 채워넣기 위해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형벌을 가중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법은 상습범과 누범을 가중처벌하고 형법의 개별 규정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특별법에서 누범과 상습법의 성립범위를 내어넓게 규정하였고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종래 형법에 비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10년 3월 31일 날 특강법사항에 위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형법은 상습강간죄와 상습강간죄죄가 신설되었고 형법의 법정형의 상한이 2배로 상향 조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광범위 형량에서 누범과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상습범과 누범은 그 근거와 개념이 다르다는 논리에 의해
상습법인 누범의 요건을 충족하면 누범으로서도 가중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특별법상 누범에 해당하더라도 형법의 누범 요건에 해당한다면 형법도 당연히 적용되고 있다. 상습범이나 누범에 대해 이와 같은 형벌을 가중한다는 것은 결국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예방 목적 내지 보안 목적을 형벌에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형사정책 방향은 책임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를 낳는다. 형벌이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예방 목적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책임형법을 보안형법 내지 예방형법으로 변질시켜 형법에 대해 보안처분의 역할까지 감당하도록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벌로 하여금 더 이상 책임 원칙의 제한을 받지 않게 만들어 책임을 초과하는 가중 857페이지 형벌로 나타나게 한다. 이와 같은 책임 원칙에 형해화되는 법 환경 속에서 책임을 초과하여 상한정도 형벌의 양은 사실상 보안처분을 통해 노리는 예방 목적 내지 보안처분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 형벌과 보안 강화가 그 내용이나 집행방법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사실상 형벌로서 작용한다는 의미로 명칭사기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이처럼 형벌이라는 이름으로 부과되었지만 실제로는 예방의 수단으로 책임을 추가하여 부과되는 형벌은 그 자신이 형벌이 아니어서 형벌이라고 사칭되는 형벌사칭이라고 할 수 있다. 보안형벌은 여전히 형벌이라는 단일화된 명칭으로 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과 대상을 종래의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대상에 비해 더 넓히고 있기 때문에 보안형벌이 초래하게 될 형벌사칭의 폐해는 보안처분의 행위진 명칭사기보다 더 암암리에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미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 때문에 형법 이론상 책임 원칙의 훼손을 막고 이원주의 제재 체계의 형사정책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형법과 특별법상의 상습법 및 유범 가중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그 대신에 보안 목적의 반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으로 보호수용 제도를 재설계하여 이를 형법조례에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2011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제18대 국회와 임기 만료와 자동 폐기되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입법자는 보안형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강화된 신종 보안 처분들을 계속해서 도입함으로써 강성 형사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뒤에 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